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 투자 백서를 이끌어드리는 김쌤의 투자 백서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알려드리죠. 네, 근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또 듣다 보면은 사실 이제 졸립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에 또 오늘 이 김은수 학생을 앉혀놓고 1대1 과외라고 하죠. 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과외, 개인 교습 하면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까지 오늘도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옵션 동시만기일과 함께 굉장히 무서웠던 또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하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은수 학생?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주식이 떨어질 때 그쵸. 선물과 같이 해야 그쵸. 그만큼 수익이 2배로 되고 네.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2주 전부터 지수의 고점이 이제 다가왔으니 언제 쓰러져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확정을 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 종목이 오를 때 미리미리 선물 혹은 해외 선물을 준비를 하면 지수가 밀리더라도 우리는 걱정 없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수 학생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유익한 컨텐츠, 유익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장중에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이 좋고 지금 시장은 이렇고 우리나라 주식은 왜 오르며 우리나라 시장은 왜 떨어지며 오늘 해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야기들을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드리는데요. 이 김은수 학생이 오늘 저의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늘 우리 김태성 대표님과 저 김은수 학생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기막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자,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김태성 대표님의 노란통 메신저, 이 김태성 대표님의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은요. 이 채팅에서 말구름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고요. 오픈 채팅을 터치하신 다음에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 김쌤의 투자 백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우리 김태성 대표님이 국내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종목 상담부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블라인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서로 얘기하는 이 소통의 장입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이 금요일 밤 같이 한번 불타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 분석과 어떤 종목이 체크포인트로 봐야 될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김쌤의 투자 백서 한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교시로 구성을 하고 있죠. 일단 3교시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블라인드 종목 계속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 먼저 한번 드려보겠고요. 1교시 잘 들으시고 2교시 잘 들으시고 3교시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블라인드 종목, 즉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 최대한 집중하면서 오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1교시는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나라 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 시장만 봐도 안 된다. 그렇다고 유럽 시장만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만 봐도 안 된다. 그럼 뭐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들이 어떤지 파악한 이후에 그 시장을 근거로 그 파악한 분석력을 근거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관심을 갖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사고 파는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코로나19였습니다. 자, 코비드19.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잘 지나갔고 또 코로나19도 잘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구에서 이 어떤 특정 종교로 인해 엄청나게 크게 빠르게 많이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장도 멈췄고요. 공장이 멈추니 또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수입소득이 없죠. 수입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지출을 할 수가 없죠. 자, 지출을 할 수 없으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소비 유통 자재를 파는 기업들도 고객이 없으니까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돌았던 코로나19였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금 좀 잡히면서 안정세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2주 사이에 다시 한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서울의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어느 한 클럽에서 밀접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밀접 접촉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분들이 또 각자 자기의 집, 자기의 일하는 지역에 가서 또 2차, 3차 감염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 코로나19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자, 잘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걸 분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빨간색. 오늘 개파랗게 떴던 건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요. 오늘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시장입니다. 금요일은 별개예요. 제가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니 다시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 위축이 됐죠. 왜 확 위축이 됐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전에 그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동안의 탄력성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승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보이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 시장 속 안에서도 결국엔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개별주 장세가. 왜?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 수급, 즉 돈이 몰리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은 다 따라가지 못해요. 왜? 중소형 개별주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중소형 개별주의 주가를 올려줘야 될 돈들이 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가니까 종목들 안에서도 어느 종목은 가고 어느 종목은 가지 못하고 그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노란통 메신저에 제가 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이 젠백스링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젠백스링크. 그리고 오른쪽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 블라인드 종목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번 주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의 모습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개별 종목들 안에서 급등락이 이어졌는데 결국 노란통 메신저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 저하고 같이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배우러 오신 분들, 젠백스링크 제가 화요일부터 관심 있게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이 젠백스링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유는 거래량에 있다. 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지수,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눈치 보게 하고 있는 수급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거래가 붙어주는 종목들은
왜일까라고 우리가 의문부를 붙여야 됩니다. 왜 저 종목에? 왜 저 기업에? 왜 저 기업의 주가는? 왜 저 기업의 수급은?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쉬어가는 증시였어요. 이 젠백스 링크라고 하는 기업도 쉬어가는 증시였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자고 했던 딱 요때. 딱 요때.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은수 학생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 카메라 앞에 서서 드리는 질문에 혼잣말도 괜찮아요. 스스로 대답하면서 잘 따라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거래량이 터졌다는 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뭘 뜻하냐? 시장의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면 투자자들은, 현명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기업 분석을 해요. 재무는 어떻고, 해당 기업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모멘텀 성장성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빠르게 검토를 한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지금 메이저 수급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젠백스 링크는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혹은 시장의 메이저 수급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의 상승 요인.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돈이다. 주가를 올리는 건 돈, 머니, 돈이 깡패다. 그 돈은 뭐다? 거래량이다. 왜? 거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해당 종목을 많이 샀고 많이 팔았고 거래가 활발했다라는 거죠. 큰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상승에서 가장 필요한 건 모멘텀도 수급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더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래량, 즉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젠백스 링크와 같은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잘 생각해봐요. 단순히 그런 거래량 터진 기업들만 잡아야 될까요? 아니죠. 자,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 코로나19. 그러면 여러분들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IT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반도체 IT가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블라인드 종목으로 드렸던 대화제약도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반도체 IT가 좋은 것 알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시장은요, 수익률 게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똑같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김태성이라는 투자자가 있고 홍길동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6월 1일 날 김태성은 A 종목을 샀어요. 6월 1일 날 홍길동은 B 종목을 샀어요. 근데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김태성이 산 A라는 주식도 많이 올랐겠구나. 홍길동이 샀는 B라는 주식도 많이 올랐겠구나 하고 뚜껑을 딱 열어봅니다. 그런데 A 종목은 30-40% 갔고 B 종목은 5% 10% 갔어요.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 투자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자자는 뭘까요? 당연히 30% 40% 올라간 기업을 산 사람이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해 안 가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중소형주를 샀습니다. 시장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투자자는 시장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투자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당장 앞으로 10일 뒤에 20일 뒤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수익보다도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열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좋은 주가의 모습을 기대하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러면 저는 방송 보고 공부를 하면서 3, 4년 후에가 괜찮다는 이런 질문은 싫거든요. 그쵸. 그러면 언택트일까요? 컨택트일까요? 자, 그러면 네.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가장 핫한 섹터, 지금 가장 핫한 섹터. 언택트냐 컨택트냐? 당연히 지금 가장 핫한 건 뭐다? 코로나19다. 치료제니까 언택트겠네요. 그러니 바로 언택트 안에서 찾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들의 컨셉을 잘 알고 지금은 중소형주에 우리가 개별주에 집중을 해야 될 때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갈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중소형주는 30-40% 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에서 7% 가요. 그러면 5%에서 7%만 먹으실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그런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지금 트레이딩을 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소형 개별주들 저도 사실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가 3만 원에서 5만 원대 가격대를 선호하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사실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호가가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호가가 크면 클수록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메이저 수급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작은 건 그러한 기관과 외국인도 잘 사지 않을 뿐더러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눈치 싸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생각보다 돌발 변수도 많고 돌발 변수에 대처해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매매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 사고란 당연히 손실이겠죠. 자,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가장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나는 투자를 처음 시작해. 나 이제 주식 처음 해봐.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나에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워. 1,000원짜리부터 해야지. 2,000원짜리부터 사봐야지. 3,000원짜리부터 사봐야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 B라는 종목이 10,000원이에요. 난 투자 자금이 100만 원이에요. 삼성전자 한 주 사는 거랑 그 B라는 종목 100주 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한호가의 비싼 주식을 사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3,000원짜리 급등주한다, 초단타한다, 스캐핑한다, 30, 40%, 50%, 60% 하루에 먹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쌈바춥을 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에 우리가 사야 된다면 뭘 사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둘 중에 뭘 사야 되는지 고민을 될 때는 둘 다 사면 돼요. 자, 왜 그러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뭘 사야 되냐 물어봤을 때는 고민을 하겠죠. 왜? 같은 섹터니까. 맞아요. 같은 반도체 IT 내에서 A냐 B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를 살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두 개 다 사라 그래요. 왜? 같은 좋은 포트 안에 방법이에요. 섹터가 겹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둘 다 너무 비싼데요? 비싸도 낮은 호가가 작은 주식보다 비싼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왜? 그 가격이 괜히 형성됐겠습니까? 그 가격, 주가의 가격은 그 회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좋은 회사는 앞으로도 가치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들 되셨죠? 네. 자,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19 때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거 있습니다. 뭐다? 지수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으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분할로 해라. 그리고 나서 젠백스 링크 등등 대하제약 등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계속 주구장창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수익
기권이신 분들은 분할로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노란톡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시장이 빠졌을 때 걱정할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하죠. 왜? 우리는 이미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갖고 있으니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무엇을 어떤 종목을 살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목에 물려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어떤 종목을 언제 살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훨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행복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돼요. 자, 금요일 날 오늘 아침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선물 매도로 재미 좀 봤습니다.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잘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뭐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수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 자꾸 올라가는 종목만 쳐다봐요. 이게 언제 내릴 건지, 이게 내렸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생각은 안 합니다. 올라갔을 때 나는 몇 프로의 수익을 보고 그 몇 프로의 수익이면 내 수익금이 얼마고 그 수익금이면 나 이번 달에 차도 바꿀까? 이번 달에 뭐 맛있는 것 좀 먹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올라갈 때 투자자들의 기술을 하나씩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선물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배우러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만약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목요일, 금요일 시장 밀렸어도 주식 전량 매도하고 선물 매매 했으면 크게 문제될 시장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6월달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선물 매매 내역인데요. 총 3천만 원의 투자금 기준으로 제가 같이 이제 리딩을 드린 거예요. 자, 3천만 원 기준으로 약 380만 원의 고수익을 냈죠. 자, 선물은요.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내려가고 시장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상승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매도 방향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식과 함께 선물을 병행한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분명히 이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렇다면요. 지난주에는 파란 게 한 두어 개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번 주에는 정말 다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조정 시장에서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조정장일 때 선물을 하자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은 선물이 어려워요. 저희 이 주린이 저 같은 주린이 그렇죠. 같은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선물의 장벽을 좀 낮춰주려고 톡방에서 계획한 게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선물 교육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중 공개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나라 국내 선물을 진입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청산하는지 혹은 어느 포인트에서 해외 선물을 진입하고 청산하는지를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통 메신저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저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어떠한 종목들을 언제 어떠한 상품들을 청산을 하는지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저의 실시간 노란통 메신저 화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샀어요. 서로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려가시는 거고요. 거기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서 시장 보는 시야도 크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봤으니 해외로 갑시다. 자, 얘가 오탄데요. 돈이 갑이 따진 거죠. 돈이 갑이다. 네, 돈이 갑이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돈이었습니다. 미친 듯한 유동성 장세. 돈을 풀고 경기 부양책을 하고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유도하고 그러한 자금이 투자,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였죠. 페드
연준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없다? 즉, 이제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니까 너네들 추가적으로 부양, 경기 부양을 할 만한 유동성 장세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엄청난 매수세가 확 꺾이면서 어제 나스닥이 오랜만에 6%, 다우는 8%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니 대표님 5%, 7%, 6% 지수가 빠졌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 그렇죠. 첫 번째, 나는 선물 매도,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지수가 오르든 미국의 종목들,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종목이 이렇게 박살이 나도 괜찮다. 왜?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대형 악재로 인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물량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스마트한 투자자처럼 되셔야겠죠. 자, 일단 1교시 키워드를 알아보는 글로벌 시장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물 한 잔씩들 마시고 자, 2교시 주식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글로벌 키워드로 보는 시장 코로나와 돈이 깡패다였습니다.